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장 중성점 접지 및 유도장애라는 타이틀로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비접지, 맞죠? 그리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그리고 소리액터 접지, 요 네 가지가 있고요. 비접지일 때는 우리가 일선 지락식 건전상의 저희 상승이 루트 3배, 그리고 우리가 요때 일선 지락 전류는 조금 우리가 적은 편에 속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 접지 같은 경우에는 일선 지락식 건전상의 저희 상승이 1.3배 이하, 그리고 지락 전류는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얘기했고,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는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보호 계정의 동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 차단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도를 좀 좋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도 안정도는 나쁩니다. 사고 시에. 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성점 접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접지 방식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비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될 것이고, 알아주실 것은요, 요 직접 접지 방식은 다시 우리가 직접 접지 방식과 얘기한 거, 그리고 다중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중 접지. 이 다중 접지 방식이 우리가 직접 접지에 속하는 거고, 저항 접지는 저장이 있고 고저항 접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액터는 저번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 접지 두 번째는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화 상승의 상교 대지압의 몇 배를 넘지 않느냐. 넘는다라는 말은 초가 아니겠습니까? 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초과가 아니란 말이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잖아요. 초과의 반대는 뭐다? 이하. 맞죠? 초과의 반대는 미만이 아니라 초과의 반대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해야 하는가, 요거 1.3배가 되겠죠. 요거 빨간 색깔 별표하시고요. 왜냐하면 뒤에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좋은 이유가 뒤에 보시면 유효 접지의 정의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 접지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우리가 상규 대지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 접지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좋다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송전계통에서 접지하는 목적 세 가지인데요. 얘는 법규에서 말하는 접지하는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우리가 송전계통에서 우리가 접지하는 목적을 좀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규 KEC에 따르면, KEC 법규죠. 법규에서 말하는 것은 대지전압의 저하, 접지의 목적이 대지전압의 저하입니다. 이상전압의 발생 억제, 그리고 접지 계전기 혹은 보호 계전기라고 하는데, 보호 계전기의 동작 확보라고 법규에서 적혀져 있어요. 법규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네 가지는요, 전력공학에서 송기룡 교수님 책에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날라가야 되는데, 얘가 날라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책에 송기룡 교수님 책에, 송배정공학 책에 그렇게 적혀 있고, 아직까지 소리액터 접지가 조금 이론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적어두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얘가 66kV 계통에다 쓰는데 요새 66kV 없거든요. 전부 다 154, 345, 76을 올렸는데 예전
계통 같은 경우에는 66이 존재하는 데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삭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만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하여 전선로 및 기기의 전원 레벨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뇌, 아크, 지락, 기타 이한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을 방지한다. 세 번째, 지락 고장 시 접지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얘가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위에 세 가지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법규식으로 좀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송전 계통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공학을 전력공학 기반으로 좀 적어달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적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시고 안 되면 이렇게 가자는 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색깔 밑줄 하시죠. 대지전이 억제라는 말이 저하가 되겠죠. 전이라고 하는 게 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지전압 저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전압 발생 방지라고 하는 것이 억제가 되겠죠. 그리고 접지 계전기와 보호 계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작 확실하게 한다는 게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규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좀 꾸며주는 형용사 어구를 조금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기반 바탕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죠. 교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접지 3상 3선식 배전 방식과 비교하여 3상 4선식 다중 접지 방식의 장점 및 단점을 각각 4가지씩. 그러면 얘가 잘 보시면 얘는 델타 결선이잖아요. 비접지의 3상 3선식은 델타로 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왜? 배전이기 때문에. 송전임이 아닌데 배전일 때는 3상 3선식이면 델타, 그리고 3상 4선식이면 Y. 배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4가지, 단점 4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여러분들이 일장 변전 설비에서 3상 변압기 결선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녀석하고 약간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대지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지압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개폐서지의 값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피레기의 책무를 경감시키고 그 효과를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피레기의 책무가 경감된다. 요거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절연이 가능하다. 그 자체가 우리가 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과 가격을 저하시킬 수가 있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Y결선, 우리가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성점 접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기반이 그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목적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연관시켜서 봤으면 좋겠고요. 단점은 당연히 지락전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선 유도 장애를 크게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통신선 유도장애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 유도장애 EM이라고 하는 것은 J, 오메가 ML에다가 3I 제로가 될 것이고, 이 3I 제로 영상전류의 3배라고 하는 것이 뭐다? 지락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중접지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직접접지에서는 2가지로 다시 나누는데 우리가 초고압 직접접지 방식과 그리고 우리가 다중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접지보다 다중접지가 지락전류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락전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 유도전압이 커지게 될 것이고, 전자 유도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 유도장애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전자 유도장애가 커졌기 때문에 통신선 유도장애가 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식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락전류가 저역률의 대전류이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도 안정도가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지락전류가 매우 커서 기기에 대한 충격이 크므로
손상을 주기 쉽다. 자, 그리고 계통의 우리가 7, 80% 사고는 일선 지락 사고이므로 차단기가 대전류를 차단할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기의 수명 감소라고, 수명이 감소된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피레기 책무를 경감시킨다. 예, 그래서 요거는 피레기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 전압 내수시 이를 대주로 마고 방전하고 속류를 만다 차단하는데, 이 속류를 차단할 때 전압을 피레기 전격 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격 전압식이 알파, 베타, VM이라고 해서 알파는 접지계수, 베타는 여유계수, 그리고 VM은 계통의 최고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1.3 되거든요.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저희 상승이 몇 배 이하? 1.3배 이하가 되는 것이 직접 접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다른 것들보다 수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입이 낮아지는 거니까 책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압박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전격 전압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계산 문제도 봐드리죠. 자, 이게 계통의 최고 전압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도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문제에서 공칭 전압을 154kV 줍니다. 공칭 전압은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 전압 아니겠습니까? 성간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가 계통의 최고 전압이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전압 154부터는 최고 전압값, 그리고 차단기 달로기의 전기 전압이 크기가 같아진 됐습니다. 그래서 154일 때는 170, 3, 4 올 때는 362, 7, 6 올 때는 800kV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54일 때 계통의 최고 전압은 170kV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VM 자리에다가 우리가 170을 넣어야 돼요. 170을 넣어야 되는데, 피레기를 설치하는 걸 잘 보면 하나는 전선에 돼 있고, 얘가 직렬 갭이죠. 맞죠? 직렬 갭. 여기가 특성 요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가 특성 요소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피레기라고요. 그럼 피레기는 하나는 전선에, 하나는 어디에? 대지에. 그래서 피레기 전격 전압은 대지 전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전압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170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서 상전압을 취급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선 지락 요거 직접 접지는 우리가 접지 계수가 1.3배라고요. 그래서 1.3. 그리고 아마 문제에서 여유 계수를 1.1이라고 줬을 겁니다.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1.3과 루트 3이 있잖아요. 이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성간일 때는 우리가 접지 계수가 1.3인데요. 우리가 상으로 보게 되면, 얘를 나누게 되면 0.75가 나와요. 0.75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0.75 값이 주어지는 이유는 원래는 접지 계수가 얼마인데 1.3인데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서 0.75가 되는 겁니다. 얘가 좀 한 번씩 헷갈려요. 0.7인지 0.75인지 아마 0.75가 맞을 건데,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1.1 그리고 170 요거 계산하시면,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접지 계수를 0.75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얘가 계산하시면 140.25가 나와서 얘보다 큰 거 144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54일 때 피레기 전기 전압이 얼마 된다? 144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아주실 게 0.75라고 줄 수도 있겠지만 1.3으로 주면 뭘 나눈다? 루트 3을 나누는 거 까먹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얘가 14년도에 나왔다 치면, 제가 모든 걸 요새 다 기억을 못해서 나온다 치면 얘가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1.3을 주면 뭘로 해야 된다? 루트 3 나눠야 되고, 0.75로 주면 루트 3 나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 잘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식을 이렇게 외우거든요. 알파, 베타, VM이니까 그냥 곱해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쉬운 문제잖아요. 맞죠? 확실히 쉬운 문제는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사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라는 총상학 게임 있죠. 맞죠? 그래서 확인사살 해가지고 전리품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리품 챙겨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배님 죄송하고요. 게임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선배님들 예 그런 게 있어요. 선배님들. 그래서 확인사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정말 문제 많이 물어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ELB 문제 풀어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특강에서 ELB 문제 풀어드렸는데, 그림과 같이 델타 결선에서, 델타 결선된 배전솔로의 접지 컨덴서가 CS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페럿을 사용할 때 A상에 우리가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락 전류 식이 제가 잘 봐달라고 했어요. 지락 전류 식은요, 비접지 방식에서 델타 결선이가 비접지 아니겠습니까? 이 식은 비접지 방식에서의 지락 전류 식입니다. 예, 접지가 따라서 지락 전류 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도를 했어요. 필기 때. 그래서 실기 때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락전류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때 이 지락전류가 대지로 들어갔으니까 얘 대지는 하나의 마디노드 절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기에서 배우는 점은 선으로, 선은 면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지면을 우리가 마디노드 절점, 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전류는 나간 전류합과 어떻다? 같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맞죠? 이쪽으로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흘러요. 그래서 유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얘가 그냥 지락 전류는 충전 전류의 3배라고 외우시는 분들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통용이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 우리가 지락 전류 IG는 우리가 C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J 오메가 C E라고 할 때 이때 E는 요 A점의 전압과 B점의 전압의 전이차로 발생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봐주십시오. 예, 지금은 우리가 예, 이거를 다시 8시간 적 여유가 없어요. 2회 때 준비하실 거 혹은 3회 때 준비하실 거 아니면 내년에 준비하실 거 아니시면 이거는 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 혹시나 또 물어보실 분 있을까 봐 CS 그리고 얘는 EA의 전위에서 EC로 가는 거니까 EA-E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JωC로 묶어낼 수가 있죠. JωCS로. 그럼 얘가 2배의 EA 마이너스 우리가 EB 마이너스 EC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A상 기준으로 우리가 대칭좌표법을 이용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JωCS의 2배의 EA 이거를 이렇게 바꿀까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A보다 몇 도? 120도 느리지만 240도 앞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제곱 얘가 벡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요게 EA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요 E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0도 느리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120도 앞서다고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 E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EA로 묶어내겠습니다. EA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좌표법에서 A제곱 플러스 A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는 0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되게 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어서 3배의 EA가 되는 거죠. 그래서 JωCS의 3배의 EA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상당 전압의 3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락전류, 요 식에 의해서 지락전류는 우리가 J, 오메가
자, 2파이 F. 예, 바로 계산하죠. 자, 그래서 2파이. 주파수 60.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전 용량이 2 마이크로페럿.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문제 주는 게 성간접이잖아요. 맞죠? 성간접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또 이러실 분도 있죠. 쌤, 여기서 델타 결선일 때는 상접과 성간접이 어떻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기에서 C가 무슨 연결입니까? Y결선이잖아요. 맞죠? 이거 보는 거 아니라고 충전율 때도 있겠지만 지하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접지 방식을 보는 거, 요걸 보는 게 아니라 C가 무슨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성간접과 상접이 몇 배? 루트 3배 차이 나는 거니까 3배의 V 나누기 루트 3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전압이 220V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랑 약분해서 루트 3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똑같이 나올 거고요. 10의 3승 해야죠. 미리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을 곱하게 되면 얘가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느냐? 287.31 미리 암페어가 나오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좀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고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아까 풀었던 것 재탕하는 문제입니다. 자, 송전 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어떻게 접지하는 것을 유효접지. 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일선 지각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류 대지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효 접지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일선 지각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상류 대지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혹은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거. 대표적인 접지 방식이 뭐가 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가시죠. 문제 6번은 제가 넘길게요. 이거 물어보실 분도 있을 건데 그냥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4강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우리가 이게 문제 6번이 잔류전압인데요. 작년에 정전 유도전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잔류전압식은 우리가 이에는 제가 필기에서도 했지만 자기 거에다가 옆에 있는 거 빼서 자기 자신하고 곱하는 거 몇 번?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A 옆에 B가 있으면 얘를 빼서 A랑 곱하고 그러면 A 끝났으니까 B로 가야 되겠죠. B C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글자 좀 날렸을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A, B, C에다가 문제에서 성간접합 주면 상접합 바꿔야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잔류전압이 됩니다. 이 잔류전압식에다가 CS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정전 유도 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올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C만 다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값을 다 구한 값을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요거를 없애고 해야 되겠죠. 잔류전압 구하는 문제니까. 맞죠? 만약에 정전 유도전압을 구하라고 하면 CS가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 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일선 지락 고장 시 접지 계통별 우리가 고장 전류의 경류를 답란에 쓰라고 했습니다. 단일 접지 계통, 중성점 접지 계통. 그래서 두 개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엮이는 거니까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접지는 중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단일이나 중성점 접지 계통이나 같다 보면 여기 지락 사고시잖아요. 그래서 한 선에 선로에서 지락이 발생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선로가 먼저 되겠죠. 선로에서 어디? 지락점으로
지하철류가 이동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선로, 지락점이 되겠죠. 이 지락점이 대지를 타고, 여기가 대지가 되겠죠. 이동을 합니다. 대지를 타고 접지점, 여기가 접지점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접지점을 타서 여기 접지점에서 접지선을 통해서 중성점으로 올 것이고, 이 중성점이 다시 선로를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선로, 여기는 접지점, 여기는 대지, 그리고 여기가 접지점, 그리고 중성점, 다시 선로로 오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외우시면 좀 더 잘 외워지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만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주에 우리가 다중접지 보겠습니다. 다중접지라고 하는 것은 중성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다중접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성선을 이렇게 빼도 되지만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선로에서 지락점이 발생했어요. 선로에서 지락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로에서 지락점으로 갑니다. 대지를 통해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지점으로 갈 겁니다. 접지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선로에서 지락점에서 대지로 가겠죠. 대지에서 다중접지극의 접지점. 그래서 여기가 접지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중성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선로로 오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지점을 우리가 뭘로 바꾸자? 다중접지극의 접지점. 얘가 요게 중성선이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접지를 우리가 여러 개를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거 엮이는 것이 다중접지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접지극의 접지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접지극의 접지점에서 중성점 통해서 다시 선로로 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문제 1번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 7번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중성점, 직접 접지 계통에 인접한 통신선에 우리가 전자유도장의 경감에 관한 우리가 대책을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우리가 솔직히 뭐가 경제적인지 뭐가 비경제적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97년도, 99년도, 12년도, 17년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가져가 보시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것부터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전력공학 시간에 필기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가 전지연, 연자 빼야죠. 전지연. 연자는 우리가 정전유도장의 경감이죠. 지금은 우리가 전자유도장이기 때문에 연자는 빼야 돼요. 그리고 고소, 상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중에 조금 음란패설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강의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도 솔직히 접하고 난 다음에 헉 했는데 이것이 조금 유명 연예인의 조금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송중, 맞죠? 그래서 말 안 할게요. 또 신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글자 외워서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송전선로를 댈 수 있는 대로 통신선로부터 멀리 떨어져 건설한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째 중성점을 적재할 경우 저항값을 가능한 한 큰 값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 지락 보호 기정 방식을 채용한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차폐선을 설치한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지중 전선로 방식을 채용한다. 그래서 지중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하는데 기간도 많이 들 뿐더러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가공선로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래서 요 두 개가 가격이 가장 약한 거, 경제적인 거, 가장 비경제적인 거, 요거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고속도 지락 보호 개정 방식 이거를 한다. 차폐선. 다음째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가 접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통신선 측 대책도 절연통, 배전. 그래서 절연, 송배전, 절연, 통배전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데 우리가 절연, 통, 배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앞글자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절연 변압기 설치라고 하시면 되겠죠. 절연 변압기 설치, 연필 케이블 사용, 그리고 특성이 우수한 필기 사용. 그래서 통신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신선 쪽 대책이니까 통신선에 설치할 거니까 굳이 통신선이라는 말은 안 줘도 될 것 같고 저는 특성이 우수한 필기.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연 특배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특성이 우수한 비례기 사용, 그리고 배류 코일 설치, 그리고 전력선과 교차 시 수직 교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7번인데요. 이 문제 8번이 될 건데 이 문제가요. 문제 8번입니다. 요거 2번에 돼 있지만 이 문제가 올해 필기 시험에 나왔어요. 1회 때. 그래서 실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냐 물어봤을 때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죠.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삼상 송전선의 각 선의 전류가 IA가 220 플러스 J50 그리고 IB가 마이너스 150 플러스 J300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IC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J1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이것들이 삼상 평형이 안 돼요. 그래서 삼상 불평형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선 지락 사고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는 불평형 사고이기 때문에 세 선의 전류가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위상이 120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곱 돼서 루트 한번 채워보십시오. 아마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선 지락 사고에 의한 불평형 전류가 삼상 불평형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전자 유도전압의 크기는 약 몇 볼트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21년도 1회 필기 때 전력공학 시험에 전자 유도전압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식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려가지고 하죠. 회로적으로 A선이 있고요. 그리고 B선이 있고요. 그리고 C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이 발생하죠. 이 전압을 EM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 유도전압. 그러면 각 선의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할 것인데 이 자기장이 여기 세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가 발생하겠죠. MB라고 하죠. 그 다음 제 여기 발생하겠죠. MC가 될 것이고 이게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전자기학이나 회로나 우리가 기기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마이너스 MDT분의 DI. 우리가 LDT분의 DI를 우리가 미분해 보면 J 오메가 LI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우리가 J 오메가 M. 다음째 전류 I 시료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상호 인덕턴스가 15ohm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15ohm이기 때문에 원래 식은 얘가 J 오메가 ML. 왜냐하면 얘가 단위가 원래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주거든요. 이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자 유도전압 EM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대로 쓰니까 3배의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유도전압 EM은
첫 번째 우리가 A선에 의한 것이니까 J 오메가 M A의 LA 곱하기 얘가 리액턴스 값이고 전류 IA. 다음 두 번째 B선에 의한 거 J 오메가 M B LB IB. 이거에 의한 거 세 번째 J 오메가 MC LC가 되겠죠. I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전 유도전압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가 실시하잖아요. 완전 연가를 실시했다고 하면 그래서 연가는 길이가 같아지는 것이니까 길이가 전부 다 L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도 같아지겠죠. 선로전소 평형이니까. 그래서 첨자를 다 날리죠. 다 같아졌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J 오메가 ML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J 오메가 ML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되겠죠. 방금 제가 이거 리액턴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리액턴스 맞죠? 그러면 일선 지락 시에는 얘가 정상 시에는 삼상평행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것이고 일선 지락 시에만 영상전류의 3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끝에 식만 외우신 분도 있을 건데 이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 문제는 쉽죠. 왜냐하면 이때 상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를 얘기하는 거고 리액턴스밖에 없으니까 임피던스에서 리액턴스밖에 없으면 상호 리액턴스와 상호 임피던스는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15옴은 요 값이 얼마다? 15옴으로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메가 L이 유도성 리액턴스면 오메가 M도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이까지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리액턴스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5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류 곱해야 되는데 전류가 원래는 영상전류의 3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류가 각각 대칭 좌표법을 주고 있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20 더하기 J50 더하기 B선 전류가 마이너스 빼기 하죠. 그냥 마이너스 150 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J300 C선 전류가 우리가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플러스 J150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거기 보시면 우리가 J15에 J도 써놨네요. 거기는 J15에 여기에 우리가 20-J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분배법칙 할 필요 없고 우리 뭐 있습니까? 앱솔루트 기능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산기에 앱솔루트 이렇게 딱 때리면 바로 뭐가 나온다? 1529.71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절대값 취하면 요게 크기가 나온다. 굳이 제곱 돼서 루트 취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 유도전압이 1529.71이 나온다. 그래서 요 풀이 과정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좀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과 다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오던데요. 5장. 고장 계산입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고장 계산에서는 우리가 삼상 단락 요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음법,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법, 피우법 얘기했죠. 그리고 피우법 문제도 풀어드렸어요. 특강에서. 자, 그리고 이상전압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피레기 비례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암기하십시오. 관용도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기 와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원래
어이가 없다기보다 좀 말이 좀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어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암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필기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뭐 필기 구성이라든지 필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수변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필기의 설치 장소, 필기의 구비 조건, 필기에 등장하는 용어 우리가 충격 방정 개시압이 뭔지 상용 주파 방정 개시압이 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한 전압, 전격 전압 이런 것들 정의 적어 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칭 방정전류라든지 필기 전격 전압 수치 수변자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